소니 희생 당연한 거 아니다. 결국 떠나는 손흥민. 오랜 팀 동료 산체스 작별 인터뷰 중 레비 향한 폭탄 발언. 토트넘 팬 경악. 레비 뒷수습 초토화. 토트넘 주장 손흥민의 주가가 급상승하고 있다. 해리 케인이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하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손흥민이 주장을 맡아주길 권했다. 결과는 대성공이다. 주장 손흥민이 토트넘 동료들을 이끌면서 존재감이 확연히 빛났다. 경기 결과가 이를 말해준다. 맨유전에서 2대0으로 멀티플레이어로서 승리했고, 벌리전에서는 3골을 몰아치며 해트트릭을 기록하며 5대2로 대승리를 거뒀다. 지난주 셰필드와의 홈경기에서는 80분간 뛰면서 팀 멀티플레이어 공격 포인트는 획득하지 못했지만 존재감만큼은 확연히 드러났다. 부진했던 히샬리송이 리그 1호 골로 살아났고, 쿨루셉스키의 역전골로 토트넘은 2대1로 승리했다. 손흥민의 역할이 커지면서 연봉 재계약설이 솔솔 나오기 시작했다. 현재 손흥민 연봉은 990만 파운드, 한화 약 159억 원이다. 주급은 19만 파운드, 한화 약 3억 원이며 토트넘과의 계약 기간은 2025년 6월까지다. 김민재는 나폴리에서 220만 파운드, 한화 약 35억 원, 연봉에서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하면서 이적료와 연봉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연간 약 1000만 유로, 약 140억 원, 급상승. 계약 기간은 2028년 6월까지 5년이다. 이강인은 마요르카에서 14억 6천만 원, 주급 약 2,700만 원, 연봉에서 파리 생제르맹, PSG로 이적하면서 이적료와 연봉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400만 유로, 한화 약 56억 원으로 전해졌다. 19일 0시 기준 토트넘은 맨시티에 이어 4승 1무영패 승점 13점으로 득실차로 단독 2위를 기록하고 있다. 한편 토트넘 경기 일정은 오는 24일 일요일 아스널과 맞붙는다. 해외 축구 생중계 방송 시간은 24일 밤 22시, 한국 시간, 스포티비 온, 스포티비 나우에서 시청할 수 있다. 2. 토트넘은 케인을 잊었다. 영 레전드도 인정,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아. 토트넘 호스퍼는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한 해리 케인의 공백을 기대 이상으로 잘 채우고 있다. 잉글랜드 축구 레전드인 피터 크라우치는 18일 영국 매체 90MIN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토트넘 호스퍼에서는 그 누구도 해리 케인에 관해 이야기하지 않는다. 토트넘에 있어 정말 좋은 점이라고 말했다. 크라우치는 잉글랜드 대표팀 유니폼을 입고 A매치 42경기에 출전해 22골을 넣은 장신 스트라이커다. 토트넘에서 뛴 적이 있는 선수인데 현재 팀 상황을 낙관하고 있다. 크라우치의 말대로 토트넘은 케인 이적에도 최고의 시즌 초반을 보내고 있다. 2023-2024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5경기에서 4승 1무를 거두며 승점 13을 쓸어 담았다. 개막전에서 브렌트퍼드와 무승부를 거둔 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AFC 본머스, 번리, 셰필드 유나이티드를 모두 이기며 4연승을 달리고 있다. 토트넘 역사상 1에서 5라운드에서 이렇게 좋은 성적을 거둔 적은 없었다. 케인의 이탈 후 얻은 성과라 의미가 더 크다. 케인을 토트넘을 대표하는 간판 스타였다. 토트넘 통산 프리미어리그 213골을 넣은 케인의 이적은 토트넘의 큰 상처였다. 케인은 우승 트로피를 찾아 더 큰 구단으로 떠났지만 토트넘 입장에서는 공백을 채우기 어려워 전력 누수가 불가피했다. 그런데 토트넘은 오히려 케인 없이 더 나은 초반을 보내고 있다. 주장으로 변신한 손흥민이 스트라이커 역할을 훌륭하게 소화하고 경기 외적으로 팀을 잘 이끄는 리더십까지 발휘하고 있다. 여기에 이적생 제임스 매디슨이 케인의 역할까지 해내는 등 경기력 면에서 손색 없이 상승세를 타고 있다.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리더십도 빛난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우려 속 토트넘 지휘봉을 잡았지만 걱정을 불식시키는 뛰어난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다. 프리미어리그 8월위 감독에 선정될 정도로 팀 안팎에서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토트넘이 케인을 그리워하지 않는 이유다. 3. 여자축구 8강 대진표가 바뀌었다고? 출국 전날에서야 알았다. 아시아게임에서 3회 연속 동메달을 목에 건 한국 여자축구 대표팀은
결전지인 중국으로 출국하기 전날인 18일 마지막 훈련 상황을 언론에 공개했다. 대표팀은 2023 호주 뉴질랜드 여자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1무 2패의 부진한 성적을 내 8강에 진출한 일본과 크게 비교가 됐지만 아시안게임에선 일본을 꺾고 금메달을 가져오겠다는 각오도 내비쳤다. 이때까지만 해도 선수들은 8강 대진표가 바뀌었다는 걸 인지하지 못했던 듯하다. 항저우 아시안게임 홈페이지에 올라온 대진표를 보면 D조에 속한 일본과 E조에 속한 한국이 각각 조 1위로 토너먼트에 올라오면 두 팀은 결승전에서나 만날 수 있다. 하지만 이날 대표팀 에이스 지소연은 훈련 뒤 취재진과 인터뷰에서 조 1위로 올라가면 일본과 만나게 되는데 일본이라는 상대를 만나서 부담스러운 것보다는 우리가 우리 플레이를 못할까봐 그게 더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D조 1위와 E조 1위가 8강전을 치르는 당초 대진표를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됐다. 이 대진표에 대해선 대표팀을 이끄는 콜린 벨 감독도 불만을 드러낸 바 있다. 벨 감독은 지난 5일 취재진에 어떻게 조별리그 1위끼리 대결하게 만드느냐, 이해할 수 없다고 난감해했다. 갑작스럽게 대진표가 바뀌게 된 배경으로 C조에 편성된 캄보디아의 출전 포기가 꼽힌다. C조는 캄보디아와 북한, 싱가포르 등 3개 팀으로 구성돼 있는데 새로운 대진표를 보면 첫 경기는 취소가 됐고 북한과 싱가포르는 24일과 27일이 연전을 펼치는 것으로 나와 있다. 대한축구협회는 이런 내용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협회는 지난 8일 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로부터 아시안게임 전 종목에 변경된 일정이 정리된 파일을 받았는데 해당 문서에는 축구 일정 변경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고 한다. 일정 변경과 관련해 공문이나 별도의 통보를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대진표가 바뀐 게 대표팀 입장에선 유리할 수 있다. 조 1위로 올라가면 D조 1위 가능성이 높은 일본 대신 D조 2위 또는 C조 1위와 맞붙는다. 하지만 8강전에서 일본을 만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별리그 운영 계획을 세웠을 대표팀으로서는 1차전, 9월 22일 미얀마전, 을 나흘 앞두고 다시 전략을 짜야 할 수도 있다. 8강 상대에 대한 전력 분석도 새로 해야 한다. 이 또한 새로운 변수로 등장한 셈이다. 조직위가 대진 변경을 별도로 공지했다면 이런 해프닝은 일어나지 않았을 테지만 축구협회가 대회 일정을 꼼꼼히 챙겼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남는다. 이날 지소연은 일본전이 아시안게임 메달 색깔을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일본 여자 축구의 저변이 넓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국 대표팀은 월드컵에 나갔던 선수가 또 아시안게임에도 출전하지만 일본은 리그 선수들로만 구성해도 전력이 굉장히 좋다는 것이다. 이처럼 선수층이 두터운 일본을 이기려면 경기력 측면뿐 아니라 정보 면에서도 한 발 앞서 나갈 필요가 있다. 일본이 대진 변경을 미리 파악해 대비를 하고 있었다면 한국은 경기장 밖에서의 보이지 않는 싸움에서 이미 밀리고 있는 셈이다. 4. 월클 ST 떠나나? 바르셀로나, 레반도프스키 대체자로, 뉴캐슬 앙리, 관심, 이적료가 문제. 바르셀로나가 불과 2시즌 만에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가 없는 미래를 구상 중이다. 대체자로 뉴캐슬의 핵심 공격수를 노리고 있다. 영국 매체 더선은 18일, 한국 시간, 바르셀로나는 레반도프스키의 장기 대체자로 알렉산더 이삭을 올렸다, 라고 보도했다. 세계적인 공격수 레반도프스키는 지난 2022-23 시즌을 앞두고 바이에른 뮌헨에서 바르셀로나로 이적했다. 직전 시즌 뮌헨에서 46경기에 출전해 50골 5도움을 기록했던 레반도프스키가 바르셀로나로 향하자 팬들은 메시 이적 이후 아쉬웠던 공격진의 무게감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기대하며 환호했다. 레반도프스키는 기대감에 부응했다. 리그 33경기에 선발 출전해 23골 7도움을 기록하며 라리가 득점왕에 올랐다. 라리가에서의 첫 시즌이었음과 부상 등으로 일부 결장했던 점을 고려하면 엄청난 득점력이었다. 다만 뮌헨에서보다 확실히 무뎌진 움직임과 조금 아쉬운 골 결정력을 노출하기도 했다. 올 시즌에도 레반도프스키는 리그 5경기에 출전해 3골 3도움을 기록하며 변함없이 최전방에서 좋은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다.
2026년 6월까지 지속되는 계약 기간 동안 바르셀로나에서 계속 활약할 것이라고 기대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바르셀로나의 생각은 달랐다. 바르셀로나는 이미 35세로 선수 경력 마지막 시기에 진입한 레반도프스키의 대체자를 벌써부터 물색하기 시작했다. 더서는 사비 감독은 이삭의 열렬한 팬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의 공격진 옵션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소식에 따르면 사비 감독은 현재 레반도프스키가 없는 구단의 장기적인 미래를 계획하고 있다. 사비는 레반도프스키의 선수 경력이 끝날 수 있는 점을 우려하고 대체자를 찾는 데 열중하고 있다. 라고 언급했다. 이삭은 지난 시즌을 앞두고 레알 소시에다드에서 뉴캐슬로 이적하며 6천만 파운드, 약 1,000억 원, 위 이적료를 기록했다. 이삭은 이적 첫해 부상으로 고생하는 와중에도 리그 17경기 선발 출전에 10골 1도움을 기록했다. 이삭은 간결한 드리블 능력과 킥 능력을 갖추며 뉴캐슬 공격의 핵심으로 거듭났고 올 시즌도 리그 4경기에 선발 출전해 2골을 넣으며 활약했다. 뉴캐슬 팬들은 이삭의 활약을 보고 티에리 앙리처럼 뛴다. 앙리 느낌 나네. 믿을 수 없는 선수다. 라며 칭찬을 쏟아내기도 했다.